네, 대나무 여기에서 한 30대 남성이 난동을 부려서 승무원과 승객들이 다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여객기에 타고 있던 미국의 유명 팝 가수 리처드 막스가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게 된 건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윤식 경운대 항공운항과 교수 모시고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기내 난동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좋은 일로 이런 얘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요. 며칠 동안 이 기사를 보시면서 교수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일단 상당히 이 비상식적인 행동이었고 또 이게 미국의 팝 가수, 유명 팝 가수가 SNS에 올리면서 좀 국제적인 망신까지 좀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사건이죠. 사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망신과 더불어 뭐 해당 항공사는 물론 항공 운송 강구로 가는 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네. 항공 산업에 참 찬물을 얻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난동을 부린 승객 입장에서는 승객은 뭐 인천공항경찰대 이제 넘겨져서 뭐 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어쨌든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또 리처드 막스가 SNS에요. 승무원 교육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았다. 심각하게 번질 수 있던 상황을 막을 장비도 역시 부족해 보였다. 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대한항공 측은 이 리처드 막스의 주장이 과장됐고 또 회사는 매뉴얼대로 상황을 정리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것은 이제 문화적 차이 때문에 서로 팝 가수나 대한항공 입장이나 다 맞는 말로 지금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테러에 대한 그런 문제 같은 것들이 우리 내국인보다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승무원들이 좀 더 강력하게 제압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약 1시간의 시간이라는 것은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길고 뭐 안이하게 대응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이 뭐 용감하고 무덤덤하다는 뜻은 아닌데요. 주변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동요하지 않는 그런 문화적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그냥 누가 술 드시고 좀 난동을 약간 부리는구나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좀 그렇게 반응이 늦고 또 하나는 규정 절차가 좀 더 강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비된 절차를 또 승객은 알고 거기에 따라서 뭐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승무원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따지다 보니까 이런 진행이 좀 늦어져 보이고 네.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리처드 막스의 말이 이제 승무원 대처가 미숙했고 훈련받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그 승무원 친구들한테도 이 상황을 좀 물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본인들이 보기에는 미숙했다기보다는 그 상황 자체가 여자 승무원 같은 경우는 또 거기서 그 뭐 이렇게 힘이 센 남성 승무원 그 남성 승객을 대처하기 너무 어려운 면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테이저 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회사별로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무장한테만 뭐 할당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게? 테이저건은 이제 비행 나갈 때 네. 회사 금고에서 따로 이제 배정을 받아서 비행에 이제 지참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테이저건도 무기입니다. 그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훈련받았다고 하더라도요. 특히 공중에서는 쏘는 순간 비행기가 흔들릴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잘 쏜다고 하지만 그게 눈이라든지 옆에 손님 또는 심지어 심장마비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상에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경험이 많지 않은 승무원 아니고서는 쉽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을 잘못됐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남자 승무원이 그나마 남자 남동 승객을 대응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남자 승무원이 또 남자 캐빈 크루가 항상 타고 있는 건 또 아닌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되도록이면 남자 승무원을 장거리 노선에서는 남자 승무원을 태우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이게 구성 자체가 그렇게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의무화시킬 수도 없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성 승무원으로서 이제 구성이 되고 또 그걸 대비해서 회사에서는 뭐 호신수를 가리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여성 승무원한테 완벽한 걸 바라기는 사실 좀 어려운 입장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리처드 막스가 스스로 포승줄을 돌고 도와줘가지고 난동을 제압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일반 승객의 도움을 받는 사례도 종종 있나요? 예. 그 항공 안전 절차에서는 CRM,
그러니까 크루 리소스 매니지먼트라고 예. 승무원 자원 관리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자원과 자산을 외부에서 언제든지 얻어서 항공 안전에 도움을 받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비행 중에 환자가 생기면 승객 중에 의사를 찾아서 뭐 언제든지 그렇게 도움을 하죠. 받고 하는 그런 거랑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본인은 물론 주변에 있는 승객한테 요청도 해야 되고 또 요청을 받은 승객은 항공 안전을 위해서 기꺼이 또 응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에 이제 상황이 맞는 경우에 뭐 의사가 있든 간에 뭐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격투기 선수가 있었다면 뭐 그 사람이 제압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그런 거에 어떻게 보면은 의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보실 때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 분명히 뭔가 제압할 수도 있고 이게 정상적으로 대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기존 또 현직자들 말을 들어보면 교육과 어떤 실습과 이런 거에 대한 그 괴리가 좀 있다. 현실에 괴리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항공사 교육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교육이 우선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안전 및 보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보안 교육 입장에서는 뭐 테이저건을 쏘는 훈련 같은 걸 할 경우에 남자 승무원과 달리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또 훈련을 받는 그런 자세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교육을 완벽하게 숙지했다 이렇게 또 보기도 어려운 사이입니다. 그렇다고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뭐 경찰이나 아니면 군의 도움을 받아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이처럼 기내에서의 난동이 참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사건들도 뭐 라면서부터 시작해서 땅콩 다양하죠. 이런 일이 근절되지 않고 좀 되풀이되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예, 지금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강력한 대응, 강력한 처벌을 좀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강력한 처벌만이 과연 능사가 아니라는 또 생각도 합니다. 이제 항공보안법에 보면요, 승객의 협조 의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1, 2, 3번 항을 보면 폭언을 하지 말고 흡연을 하지 말고 뭐 술을 마시거나 해서 뭐 사람의 이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승객 의무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의무사항 같은 것들을 좀 더 공지하고 공공방송에서 좀 교육 홍보 차원에서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실제적으로 처벌만 한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외국 항공사에 비해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너무나 그 승객들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승객 외에 비정상적인 승객까지도 너무나 친절하게 과잉 친절하게 해야 되는 그런 걸로 보는 것도 문제를 지적한 시각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이게 참 아주 우리 입장에서 깊게 고민 좀 해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지나친 친절이 이런 일을 양산시킨다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지금까지 조금 전까지 승객으로 친절하게 모시다가 그런 난동을 피웠다 그래서 갑자기 그 앞에 경고장을 얘기해주고 미란다 원칙을 얘기하면서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것은 그렇죠. 웬만큼 훈련 받고 경험이 많은 승무원 아니면 사실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친절 수준과 그런 보안과 안전의 수준을 적절히 이제 순수 친절도 안전과 보안을 바탕으로 한 그런 내용이 되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고를 잘 하고 또 대처를 하고 또 승객과의 어떤 법적인 싸움이 생긴다면 어쨌든 승객이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좀 커버링을 좀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좀 미비한가 봐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이제 다른 좀 얘기는 하지만 포괄적인 정당방위나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승객이 잘못해서 만약에 다치거나 할 경우에는 사실 승무원 자체 개인이 잘못한 것으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회사에서 다 뭐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하는 게 정상적이지만 실제적으로 운영상 그렇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좀 법적 강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절차 강화를 해서 승무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또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틀을 마련하는 게 좀 더 필요하다고도 생각됩니다. 네. 자, 당시 남성이 비즈니스석에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VIP 고객에 대해서는 좀 많이 관대한 편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뭐 아무래도 VIP 고객 그다음에 자주 타는 그 오랫동안 이용한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좀 차이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요. 뭐 마일리지 제도부터 해서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 또 잘못했다 해서 바로 또 처벌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뭐 네. 블랙리스트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예. 블랙리스트를 바로 적용한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 걸 예단해 가지고 또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항공사 입장에서는 인권의 문제까지 또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요. 상당히 적용하기 좀 어려울 문제도 네. 있습니다. 국토부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승객의 생명과도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난동이라는 게 그냥 차도 아니고 비행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만약에 하나를 대비해서 경찰을 배치한다든가 예. 의무 경찰을 배치한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방법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예. 그 교수님께서 보실 때 이런 방법은 좀 개선돼야 하고 이런 건 좀 효율적일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서 우리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보안 요원들을 이제 상주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네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사실 더 많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경우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처벌이 워낙에 사실 남들은 항공법에 떼주는 보안법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하지만 예. 사실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높다 보니까 공항 경찰대 인계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런 사소한 실수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행동 때문에 자기 인생의 길까지도 바뀌는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처분을 못하고 훈방 조치하는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이 처분의 양을 좀 수위를 낮춰서 이런 일이 있으면 누구나 처벌을 받는다. 그 처분의 정도는 돌이킬 수 낮지만 없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뭐 걸 돌이키진 않더라도 어쨌든 강력한 예. 처벌을 받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예, 하는 그런 게 그런. 좀 필요하고요. 예. 또 하나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승객의 의무 같은 것들을 교육을 좀 하고 저희 같은 네. 교육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미래 또 항공 승무원을 양성하는 기관에서 그렇습니다. 학생들에 좀 더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윤식 경운대 항공운항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